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5G 그리고 AI의 만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희오입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네 번째가 되는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줘 라는 미션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 땀과 열정이 가득한 이곳은 5G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국가대표팀의 훈련 감독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훈련 감독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수들의 훈련을 더욱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대표 훈련 감독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수들의 훈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구해달라라는 미션을 주었네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봤더니요. 선수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운동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선수들이 훈련할 때 정확한 운동 자세를 지키며 훈련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리 이럴 때 부르는 비서가 있죠. 똑똑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똑똑, 어떤 기술로 훈련을 도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비서 똑똑이입니다. 선수들의 훈련에 머신러닝을 활용해보는 건 어때요? 네, 지금 똑똑이가 선수들의 훈련에 머신러닝을 활용해보는 건 어때요? 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계학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머신러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공식을 말하는데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이기 위한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먼저 냄비를 준비하고 그 안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불을 켜서 가열을 한 뒤에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라면을 끓인다라는 단계가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단계들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과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머신러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5G 기술입니다. 이 5G 기술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분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5G 기술입니다. 또한 머신러닝은 5G 기술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통신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5G 기술이 더욱더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또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5G 통신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똑한 머신러닝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에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금은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바로 집 안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컴퓨터나 또 모바일 쇼핑 경험해 본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모바일 쇼핑 사이트 혹은 컴퓨터를 통한 쇼핑 사이트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물건을 추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좋아할 만한 상품 혹은 구매할 가능성이 많은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도 바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또 오늘날 보안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죠. 이 얼굴 인식도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이미지를 데이터화해서 머신러닝이 분석하면 이 동일 인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물을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바로 길찾기 혹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어플이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서는요,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중에 가장 빠른 길, 혹은 가장 가까운 길 등을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빠른 길을 계산해서 제안해 줄 수 있는 것도 머신러닝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 접속하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검색어들을 추천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이 검색한 비슷한 검색어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도 머신러닝이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자주 사용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곳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받거나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받는 일도 바로 머신러닝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알게 된 결과를 통해 우리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들의 훈련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용할 프로그램은요, 바로 이 티처블 머신인데요. 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머신러닝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기계를 학습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티처블 머신에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정확한 훈련 자세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포즈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자세를 학습시키고 올바른 자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한번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처블 머신이 작동하는 단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지들, 즉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 네, 포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자, 데이터를 수집을 한 뒤에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학습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데이터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학습이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티처블 머신을 활용을 해서 바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쿼트라는 자세, 즉 팔을 앞으로 쭉 뻗고 허리를 곧게 세운 뒤에 이제 하체를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할 수 있는 이 정확한 자세가 중요한 스쿼트라는 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를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기계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티처블 머신에 접속한 첫 번째 화면입니다. 티처블 머신은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공지능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는 3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프로젝트라고 해서 총 3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을 인식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디오 프로젝트,
즉 소리죠. 소리도 데이터, 소리 데이터를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세를 구분할 수 있는 이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와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포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몸이, 신체가 움직이는 연속적인 장면들을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 프로젝트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운동선수들의 정확한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머신러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포즈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실습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머신러닝이 작동하는 3단계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지금 클래스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화면으로 웹캠을 통해서 이 포즈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즉, 움직이는 모습을 이곳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 즉 포즈 데이터를 이곳에서 수집을 다 한 다음에 여러 장의 이미지, 여러 장의 데이터가 모인 것을 이 트레인 모델이라고 해서 두 번째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혹은 사용자가 움직이는 포즈를 학습을 하게 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추출 단계이고요. 이 추출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포즈 데이터를 훈련한 다음에 이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게 돼서 나중에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저랑 지금부터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왼손과 오른손을 들었을 때 이 포즈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우리 먼저 클래스 1번에 왼손, 선생님의 기준으로 왼손을 올리는 모습을 이미지를 데이터를 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클래스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은 클릭하게 되면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모으게 될지 제목을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왼손 데이터를 모을 거기 때문에 왼손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요. 이 데이터를 모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웹캠을 통해서 카메라에 바로 보이는 포즈,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있고 또 업로드라고 해서 이미 사진이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 포즈를 넣을 수 있는 이 업로드 기능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나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을 바로 찍을 것이기 때문에 웹캠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저의 모습 위에 파란색 점과 선으로 저의 포즈를 지금 실시간으로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읽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은요, 선생님 기준의 왼손, 이 손을 들고 흔드는 모습, 흔드는 자세를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아래쪽에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시간만큼 사진이 짜자자자작 여러 장이 연사로 찍히는 것처럼 저의 포즈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쭉 누르면서 왼손을 같이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꾹 누르니까 옆에 지금 사진이 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정말 사진 연속으로 촬영하듯이 여러 장의 포즈 데이터가 지금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니까요, 71장. 71장의 포즈 샘플이 자세 샘플이 이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클래스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클래스에는 저의 오른손을 드는 이 장면을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른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고 해서 두 번째 클래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웹캠을 클릭해서 오른손을 흔드는 장면을, 포즈를 데이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제가 이번에는
제 기준으로 오른손을 흔들면서 데이터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었더니 이번에는 제가 55장의 이 자세 샘플을, 데이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요, 왼손, 오른손이란 두 개의 클래스를 정해서, 두 개의 종류를 정해서 포즈 정보를 넣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원하는 이 머신러닝을 구축할 때 클래스가 더 필요하다면 하단에 add a 클래스를 더한다 라는 걸 클릭하면 또 새로운 클래스가 더해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왼손과 오른손의 포즈 데이터를 입력한 내용을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인공지능에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면 트레인 모델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입력한 포즈 데이터를 학습하세요 라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입력한 71장의 그리고 55장의 이 포즈를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포즈를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로딩 화면처럼 하나씩 많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도중에는 여러분 크롬 창의 탭을 바꾸면 안 된다. 크롬 창의 탭을 다른 탭을 눌러버리게 되면 학습이 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학습되는 시간 동안은 다른 탭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습을 시킬 때 각각 클래스에 입력한 포즈 데이터의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트레이닝 시키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 자, 그럼 이 트레이닝이 끝났네요. 그러면 학습이 끝나서 나온 결과물, 추출된 모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결과값, 아웃풋이라는 결과값에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두 개의 문항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웹캠에는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제가 왼손을 들었을 때에는 결과값에 왼손 100%라고 지금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오른손을 들었을 때는 오른손 100%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게 되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선생님의 포즈를 인식한 인공지능의 결과값이 바로바로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스쿼트 자세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지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에 이 바른 자세 스쿼트라고 이름을 지은 뒤에 선생님이 한번 전신을 카메라 앞에 다 비칠 수 있도록 이제 위치를 잡아 보았습니다. 아래쪽에 파란 버튼에 홀드 투 리코더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시간만큼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즉 사진이 연사처럼 짜라라락 찍히게 되는데요. 한번 선생님이 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하면서 이 파란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서 앉았다 일어났더니 자 옆쪽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94장의 포즈 샘플이라고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지금 선생님이 수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자세는 바른 자세 스쿼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잘못된 자세의 스쿼트를 또 한번 이미지를 모아봐야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앞에서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서 스쿼트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자세를 좀 앞으로 숙여서 구부정하게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번에도 포즈 샘플,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는데요. 93장의 이미지 샘플이 지금 수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자세, 바른 자세 스쿼트, 잘못된 자세 스쿼트라고도 했는데요. 하단에 보면 add a class라고 해서 이 다양한 몇 개의 추가적인 더 클래스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의 포즈를 또 구분할 수 있게끔 이제 이 머신러닝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른 자세 스쿼트, 잘못된 자세 스쿼트 이미지를 수집해 봤으니까요. 트레이닝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버튼을 클릭하면요. 점차적으로 지금 학습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진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트레이닝 시키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이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동안 위쪽에 경고창이 뜨는데 여러분이 쓰는 브라우저의 탭
새로운 창을 킨다든지 새로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트레이닝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학습이 진행되는,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탭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요.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 카메라가 인식을 하면서 아래쪽에 아웃풋이라고 해서 바른 자세 스쿼트, 잘못된 자세 스쿼트를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수치를 바로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포즈를 제대로 취하면서 이제 잘못된 혹은 잘된 스쿼트 자세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한번 잡고요. 선생님이 허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했을 때에는 그렇죠. 이 바른 자세 스쿼트 100%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른 자세 스쿼트를 다 하고 나서는 잘못된 자세로 또 부정하게 스쿼트를 또 한번 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자세입니다. 100% 잘못된 자세입니다. 라고 인식을 한 이 학습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자세 스쿼트,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스쿼트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학습시킨 이 모델을 가지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추출을 해서 다른 브라우저나 다른 기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상단에 있는 이 엑스포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을 추출해서 외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잘된 스쿼트 자세, 잘못된 스쿼트 자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라는 저장 공간에 업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을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저장을 시키고 나면 우리가 저장한 이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주소, 이 링크를 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그 다음에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 학습 모델, 머신러닝 모델에 접속을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할 때에는요, 기종이나 브라우저의 버전 등에 따라서 이 머신러닝, 티처블 머신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이 이미지 인식을 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라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운동을 자세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머신러닝이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티처블 머신이라는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세를 구분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학습해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우리 올림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주는 우리가 방금 해본 정확한 훈련 자세를 도와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동일하게 출발을 하는지 혹은 부정 출발을 하는지 그 자세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피겨스케이팅 같이 정확한 자세가 중요한 운동들도 채점을 할 때, 심판을 볼 때 이 자세가 정확한지 그 포즈 인식을 해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축구나 농구처럼 다양한 팀끼리 대결을 하는 경기에서는 서로 태클을 하거나 파울을 했을 때 선수들의 몸 동작을 보고 심판이 판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우리 운동 경기도, 올림픽 경기도 훨씬 더 공정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티처블 머신으로 정확한 훈련 자세를 도움을 준 덕분에 우리 국가대표단 선수들이 최고의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 네, 너무너무 멋있는 이 훈련을 제공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멋있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선수들이 멋있게 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주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우리의 올림픽 경기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미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